실명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어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가셨다면서요? 예, 제가 어제 갔었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그 기자회견이 중단이 되기도 했었고. 왜요? 주최 측에서는 전준주 씨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바랬는데 이 내용들 자체를 자꾸 렌실행이 답변을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면서 기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들이 제공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문건을 공개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이 전준주 씨 같은 경우에 말이 좀 틀리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일단 10분 정도 시간을 휴식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간에는 낸시랭과 이제 전준주 씨가 다른 장소에서 서로의 이제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목격이 됐습니다. 네. 왕진진. 네. 혹시 뭐 중국분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문만 무성했어요. 예. 그동안 나온 이야기들, 루머를 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자,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이 혼외자다. 예. 그런데 이제 모계가 중국, 마카오에 있어서 어머니는 중국 사람이다. 그래서 왕진진 회장으로 불리고 어릴 때는 마카오에서 자랐다. 그리고 이제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위안 컬렉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긴 주로 문화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71년생이라고 주장을 했고 알고 보면 전준주라는 인물은 80년생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한 9년 정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 속의 인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이제 매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특수강간으로 10여 년 이상을 복역했고 전자발찌를 현재도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크게 아까 김대우 기자님은 좀 자세하게 못 밝히셨는데요. 기자와 전준주 씨가 상당히 설전을 벌이면서 기자회견 중간에 웅성웅성함이 있었는데 그래요? 전준주 저격수가 김대우 기자님이세요. 원래 사실 저기서 단독했다 그랬지만 김대우 기자가 다 원래 보도를 했던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준주라는 인물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사항들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이 71년생 1년부터 80년까지 마카오에서 거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전준주 씨가 평상시에 이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때는 자신의 형의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 주민등록증이 1971년생인 것이죠. 그럼 범죄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자신의 이제 1980년생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집에 지금 현재 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명함 가운데에 꽂혀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 이 마카오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늦었다 주장하지만 9살이 된 아이를 다시 태어났다고 하기란 아무리 이 80년대 우리나라 법이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최단빈 변호사 웃으시네요. 아니, 설명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굉장히 진짜. 이건데 주민등록증 아무리 형 거라도 갖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식으로 행사했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죄라고 저희가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자, 이 왕진진 씨가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은 안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런 오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궁금한지, 그리고 정말로 저희 둘이는 성질이 없습니다. 언론이 많이 궁금해하는 거, 제 아내가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억지든 사실이든 저는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서로 그냥 진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자발찌인지 아닌지까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전준주 씨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보도니까 얘기를 해보면, 자, 전과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전과자는 사랑하면 안 되냐, 결혼하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죠. 이건 성인들끼리 자신들이 결정하는 건데요. 다만 세간에서 궁금했던 것은 매체의 기사 마지막이
대중이 알고 있는 것을 낸시랭만 모르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낸시랭 씨가 다 알고 있다. 자신의 남편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된 편지 얘기도 본인이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라고도 불렀지만 또 오빠라는 호칭으로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낸시랭 씨는 상당히 전준주 씨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을 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하면 기자회견의 답변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전준주 씨라고 해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물어보면 언짢을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나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계속 루머와 억측들이 무성할 거라는 전제에서는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추정컨대. 그러면은 모든 게 해소되잖아요. 예전에 나훈아 씨가 답답해서 테이블에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나 없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걸 왜 물어보느냐. 이건 좀 회피적인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의미로 다른 논점을 그래서 결국은 의혹은 해결되지 않았다.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번 이제 낸시랭 기자회견을 도와준 이 낸시랭 측에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애초에는 이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확인해 주겠다.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어찌 됐든 이 법무부에서 이 전준주 씨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전자발찌 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준주 씨가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한남동 지역이 그 낸시랭이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지역에 자꾸 가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전화해서 왜 전준주 씨가 자꾸 한남동에 가느냐 하니까 이제 낸시랭과 사랑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낸시랭에게 전화를 해야 되느냐. 궁금했어요? 네. 이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을 하고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다는 거는 예사 범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자발찌 아무나 차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강간 자체가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 행위를 하는 것인데 특수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흉기를 휴대한다든지 조금 더 이제 중한 그런 방법으로 강간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12년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형량상 굉장히 높은 형이고요. 전자발찌를 아직 착용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착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호관찰이라고 해서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낮은 형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앞서 잠깐 이제 모 언론에서 실제 전준주 씨는 누구인가를 밝혔을 때 거기에 하나의 문구가 있어요. 이제 최영희 평론가님과 제가 다르게 본 문구가 있는데 저는 어떤 부분을 봤냐 하면 지금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지금 현재 연루 중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사기와 횡령에서의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전에는 다른 본인이 이제 자신은 전낙원 회장의 다른 아들이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사기와 횡령에서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유명인인 낸시랭의 남편이 되면 자기들과 같은 새로운 피해자가 또 양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기사를 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기자회견에서 낸시랭 씨와 이 전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알려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기사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전준주 씨가 진짜 전자발찌를 찾는지 안 찾는지는 저희가 목격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저희도 범죄사실조회를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왕진진 씨, 전준주가 또 하나의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또 자료 갖고 있다. 원래 한번 허위 자료를 얘기를 했다가 처벌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자연과 관련된 그 사건의 그 실제 실존하는 그 인물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맞습니다. 장자연이라는 말은 상당히 듣기가 덤덤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제가 정적인 기관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만난 적 있냐고요? 많이 만나죠. 어디요? 실제 때입니다. 장자연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전화번호 정읍이죠. 10대 때 만났다 그랬는데 강진에서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라남도 강진과 전북의 차이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분명히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까요? 네, 김대우 기자의 기자 목소리가. 의견을 저희가 또 들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장재현 씨 편지 위조로 이미 유죄 판결을 네. 받았는데 예. 무슨 얘기예요? 본인이 또 그 수감시설에 숨겨놓았던 그런 편지들이 아직까지 있다 주장하면서 이 공개를 했던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장자연 씨도 8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계속 71년생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80년생 이 전준주 씨의 생일은 장자연 씨보다 어려요. 하기 때문에 오빠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쇼핑백 같은 곳에다가 서류를 가지고 와서 예. 제가 확보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 다 태워졌지만 실제적인 장자연 씨 문건과 비교를 하자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대우 기자가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까지 하셨어요. 네, 그걸 이제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예. 그러면 낸시랭이 확인을 해라. 예. 낸시랭은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명확히 뭔가 얘기를 하지 않고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 사랑하니까 그걸 우리한테 더 묻지 마. 우린 그냥 이걸 됐으니까. 이런 식의 논법을 거의 썼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대해서 명예훼손을 약간씩 언급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그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 관련 부분을 이 전준주 씨에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떨리는 모습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혼 관계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명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 단 한 번도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동거나 이런 부부 생활을 물론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어떤 결혼해본 사실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황모 씨라는 이제 그는 수년 전에 어떤 비즈니스에 관계된 인연으로 만나게 됐다. 연인분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일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마치 우리가 실제하는 그 부부처럼 여자가 돼버리고 어떤 집에 어떤 대소사가 일이 발생한다 하면 기꺼이 내려가서 어떤 봉사도 해드리고. 그 사실혼을 주장하시는 그 황모 씨는 실제로 법적으로 자신의 남편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혼을 주장하는 황모 씨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건데요. 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남편과는 이혼을 한 상황인 거고요. 아이가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 전 남편과 아이가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분은요, 황모 씨라고 주장하는. 근데 낸시랭은 저처럼 이제 굉장히 믿고 있는 형편인데 좀 예.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 함께 이제 낸시랭과 동행했던 지인들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기자님들과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낸시랭만 저렇게 믿고 있다. 라면서 아쉬워하면서 낸시랭의 그 믿음의 근거가 조금은 이제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측근들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하면서 어떤 여자친구분은 굉장히 속고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기도 했어요. 진짜 낸시랭은 사랑하고 있는 상황. 사랑이 느껴져요. 예. 네, 일단 사랑을 믿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개인 간의 사랑을 우리가 뭐 주관적인 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건 뭐 치환이 안 되는데 물론입니다. 한 가지 형사적인 핵심 사안이 있는 거예요. 뭐요? 다시 돌아가면 장자연 씨의 편지를 주장했잖아요. 이 낸시랭 씨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밝힐 건데 오빠는 장자연의 미공개 편지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전준주 씨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김대우 기자가 확인하자는 말엔 응하지 않았지만 예. 공식적인 기관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 그럼 요즘에 이게 뭐랑 맞아떨어지는 거냐면 검찰이 검찰에서 다시 수사 들어간다고 과거사 그랬었어요. 수사에서 고 장자연 씨에 관련된 수사를 재수사할 것이냐 예. 여기서 저것이 제출됐을 때 또 가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요. 전준주 씨는 예, 예.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 허위가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진짜라면 장자연 사태는 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 갈림길에서 저는 왜
이 전준주 씨와 낸시랭 씨가 이 타이밍에 이런 기자회견에서 장자연 씨의 편지라고 주장되는 문건을 흔드는가 여기에 의문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 전준주 씨는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전에 관련되었던 모든 것은 이미 뭐 형의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는 없는데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장자연 씨의 만약에 문건이 위조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친필 문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예전에 위조로 판결이 이미 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현재 본인에게 쏟아지는